17살에 처음 술을 마셨는데 맨정신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A에 와서 이제 막 단주 1년을 맞이한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저는 22살에 알코올병원에 처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7살에 처음 술을 마셨는데 맨정신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큰 해방감을 느꼈고 시간과 돈, 환경이 허락하면 여지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시면서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술 마시는 행태가 다른 친구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보다 많은 양을 마셨고 취하면 자주 주사를 부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9살 수능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제가 먹는 술의 양은 더욱 늘게 되었고 술 문제 또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하며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도 눈을 감아주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 22살이 되었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화가 다시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도 저를 아들로, 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의 외로움을 느꼈고 제 옆에 남은 친구는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공원 정자나 빈 공터의 주차장, 건물 화장실 변기칸, 아파트 비상계단, 코인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중 정말 죽겠어서 못 먹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추웠던 겨울날 도저히 밖을 나갈 수 없어 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때부터는 멀리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술 마시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1, 2년을 지내고 나니 어느 순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우가 그러더군요. 너 이제 고속도로 뚫렸다. 저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음주와 강제 입원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속도로가 뚫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고생하고 25살쯤 AA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만 AA에서 말하는 12단계 프로그램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고백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다고 술이 끊어지겠나? 이것이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나름의 미봉책들을 정말 많이 써보았는데 단주는커녕 조절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잔을 내려놓고 모임에 다시 나올 때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후원자의 제안을 따르며 12단계 프로그램을 해보자 라고. 1단계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4, 5단계를 앞두었을 때 굉장히 설렜습니다. 관심도 기대도 없었던 제가 4단계를 통해 저의 과거의 사건들을 검토하고 이것을 종이에 적을 용의를 갖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잊고 지냈던 사건들이 많이 떠올랐고 과거 울고 웃었던 기억들, 잊고 지냈던 친구들, 화가 났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내가 원한을 품었던 사건들을 떠올릴 때면 그때의 원한이 되살아나면서 이걸 왜 내가 검토해야 하지? 이건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해끼쳤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죄책감과 후회로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멈추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란 것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AA 모임에 가서 저의 이런 상태를 경험담으로 나누었고 후원자와 멤버분들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듯 저의 재고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단주 생활이 흔들린다는 이야기. 이 프로그램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는 것. 병적인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정한 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계속 적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사건들을 최대한 적고 검토한 후 후원자와 5단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후원자에게 이걸 다 얘기하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힘들었는데 막상 꺼내어 보니 후원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든 원한들마저도 오랜 시간 나누면서 조금씩 받아들임이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후원자와 5단계를 나눈 후 집에 와서 홀로 촛불을 켜고 오늘 후원자와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원한과 죄책감에 힘들어했던 제 자신을 3인칭의 시선으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엾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 많이 힘들었지. 라는 감정을 느꼈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5단계를 마무리하고 후원자는 저에게 자유로워진 감정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검토하다 보니 제가 미처 이야기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후원자에게 말하고 나니 비로소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에서 풀려난 느낌을 받으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4, 5단계를 통하여 저에게 어떤 결점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병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원한의 감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졌으며, 남에게 해끼쳤던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남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느낌,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